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잇따라서 bad guy들, 독재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여러 사람이 놀라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찬반 양론이 무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나겠다는 독재자들 중에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들어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만나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필리핀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타일랜드 총리, 터키 대통령들이 들어있고 푸틴과는 장시간 통화를 했고 시진핑은 벌써 만났습니다. 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고 독재자, 폭군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들을 초청한다든가 만나자고 한다든가 칭찬까지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전례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조치가 유연성과 실리적이고 신축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무분별한 것이고 미국 가치에 대한 부정이고 미국 대통령 권위에 대한 실추다 이렇게까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새로운 태도에 대해서 잘잘못과 찬반을 가리는 데는 이견이 너무 깊습니다만 한 가지 매우 비전통적인 행위이고 전례에 없는 태도인데 과연 괜찮겠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외교적인 행태는 어떤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명분과 실리는 무엇이고 또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외교적인 행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 익숙해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꽤 놀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가치관이라든가 명분론이 신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행태는 미국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 자유, 인권 등등 이런 기준인데 미국은 미국의 가치에 상충되는 나라나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는 만남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독재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는 상을 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민주, 자유, 인권을 주장하는 억압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달라이 라마에게도 그랬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bad guy도 만난다, 협상을 한다, 딜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최근의 발언 중에서 김정은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major conflict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그는 아마도 스마트 쿠키일 것이다, 아주 영리한 녀석일 것이다, 또 만날 용의가 있다, 물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그리고 만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honor,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 미국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호적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을 근절한다고 재판이 없이 수백 명의 자국민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매우 상스러운 요구를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방미 초청에 대해서 바쁘다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RCC 대통령, 정적들을 죽인 사람이죠. 타일랜드 총리, 반체제 인사들을 집단으로 투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에르도건 대통령, 자유억압 탄압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 언론인, 정적들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유크레인 침공했고 크라이미아 합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내보자, 전화 통화도 하고 방미 초청도 하고 가끔씩은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좀 어리둥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서 외교가 정치권 또 일반 국민들은 미국의 가치를 도외시한 행위다. 민주, 자유, 인권 이제 누가 이것을 옹호하고 지키느냐 그런 실망감을 표현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이 있다. 더 큰 작전을 위한 것이다. Grand Strategy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더 고립시킨다든가 아이시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인 연합을 더 강화한다든가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세력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과거에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친중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권보다도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미국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미국의 압력이라든가 강요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고 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살인자, 독재자, 폭군을 초청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극악한 행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살인, 고문, 폭거에 상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더 극악한 세상이 될 것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찬반 양론 지금은 타협점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식의 외교 행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교 전문가들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를 좀 정돈해라. 중국이 미국을 강간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시진핑을 만난 후에 갑자기 그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그와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고개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경험, 무교육에 티를 좀 내지 말아달라. 그런 주문도 하고 있고 축적된 경험들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라. 본능에 너무 집착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허세 부리고 큰 소리도 좀 치지 말아라.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악한들이 더 득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ad guy들과의 접근 방법을 놓고 현재 이런 논란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안에 대해서 여전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아직도 하원은 표결 스케줄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요일까지 표결이 없으면 의회는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오늘 상원 청문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상원의 정부감독위원회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 그리고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문제 등을 따지게 됩니다. 클린턴은 FBI의 선거 마지막 단계 조사가 자신의 패인이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가 오늘 예산안 통과를 표결하게 됩니다. 이미 의회 지도부가 합의된 사항이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 15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 그리고 15억 달러의 국경 보안 예산 증액이 들어있고, 그러나 14억 달러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의회가 어제 유나이티드 에어를 불러서 항공기 승객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만일 항공사들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 등이 최근에 승객 서비스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전화를 통해서 시리아 휴전 추구를 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양자는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 이후에 첫 번째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은 휴전 회담에 미국 대표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좌석과 좌석 사이의 거리를 더 좁히게 됩니다. 현재 31인치에서 29인치로 저가 항공사들은 28인치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명의 시카고 경찰관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300대 사우스 애슐랜드에서 경찰차에 타고 있던 2명의 경찰관에게 2대의 차가 접근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응사를 했지만 이들은 도주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은 등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탐슨 센터의 매각을 놓고 거버너와 시카고 시장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바로 옆에 있는 CTA 스테이션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물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버너는 이 건물의 매각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일스 웨스트 바스켓볼 코치의 사임을 놓고 학교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임된 코치는 이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월권 그리고 불공정의 처우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늘 최고는 52도, 내일은 47도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51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53도, 주일 맑습니다. 55도입니다.